CBS 2시 라이브 수요일 뉴스 뒷담 시간입니다. 미디어 뒷면의 얘기를 최대한 주워 담아서 속닥속닥 하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만 얘기하다가 저희가 1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는데요. 또 김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이 그 사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 한동훈 대 윤석열 인가 아니면 한동훈 대 김건희 인가 싶은 이런 전선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오늘은 심지어 그 당 고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윤 대통령 만찬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죠. 한동훈 당대표만 쏙 빠지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뒷담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다이나믹한 코리아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우리 뉴스 뒷담 동지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아 정치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하지만 안녕하지 못한 얼굴이지만 항상 안녕하십니다.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 그리고 질문은 기자 이정주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는 명태균에게 질문하려는 이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오늘 아침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전화를 좀 안 받는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BGM은 그 노래가 있어요. 한 3분 정도 들을만해요. 괜찮습니다. 팝송. 요즘 점점 힘들죠 뉴스 보시기가. 왜요? 어떻게 또 이래? 그리고 막 섞이지 않아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안 섞여요? 평론가님은? 모르겠어요. 이제 뉴스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이제. 아니 점점 이 피곤한 얼굴이 되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왜냐면 맥락을 읽어주시려면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이게 퍼즐이 슉슉슉슉 맞춰야 되는데 퍼즐이 뭔가 잔 퍼즐도 많고 실제로 존재하는 퍼즐인가 싶은 것도 많고 요즘에 그런 세상인 것 같아서.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숙연해졌습니다. 아니 저는 요새 숙연. 여기저기 뭐 오늘도 아침에 장윤선의 그 취재편이죠. 그분 나가서 우리 학고 채널 대비 엄청난 규모를 장난 아니에요. 자랑하는. 동접자 2만 명. 야. 네, 깜짝 거기서 놀랐어요. 한 10분의 1만 좀 와서 우리 네, 학고 채널에 좀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학고 저희 뭐 채널. 제가 거의 뭐 근대화 시대 조선 구한말에 있다가 만국 박람회 갔다 왔어요. 저 성조기 좀 쫙 보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만국 박람. 막 만국기 증기 보고. 기관차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네, 여기 소 달구지 타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또 이제 소 달구지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왔죠. 그래서 달구지 얘기 좀 해주시고 오셨죠. 네. 저희가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을 우리가 모시고 소 달구지 좀 그리고 꽃이라도 좀 달아드리려고 음료수도 항상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리가요. 소 여물 먹으며 저희는 약간 증기기관차 보면 우리 또 그때 근데 맨 처음 그 증기기관차를 봤었던 사람들처럼 괴물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또 그렇죠. 김민아 평론가님은 또 아니잖아. 네. 자주 유럽으로 왕래하세요. 유럽을 지금. 왕래하고 미국도 뭐가 가시고 아니에요?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대표가 벌써 지난주예요. 지난주밖에 안 됐는데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계속 요청했지만 씹히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만찬에는 뭐 상임위원장들 다 가는데 한동훈 대표만 쏙 빠지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많이들 표단속하려고 하는 거다. 일단은 그런 얘기들 많은데 어떤 표냐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지금 거죠. 재의결이 이제 올라오죠. 네, 맞습니다. 금토 중도에. 그래서 재표결을 앞두고 불안하니까 표단속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나는 고립시키겠다 이러는 메시지를 이렇게 4천만 동포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위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정주 기자가 좀 전화를 돌려보면 어때요? 어떤 게 더 맞아요? 아니, 두 개 사실- 다인가요? 2개 다인데 결론은 2개 다였고 그 추가를 하자면 지금 한동훈 대표도 우리랑 기분이 비슷할 거예요. 요새 제가 어떤 기분? 아니 뭐 유튜브 뉴스가 아닌 인터넷 뭐 조간 요새 어지러지랍니다. 요새 잠을 못 자요. 뭐 불면증 때문에 어제 밤 새벽 1시에 잤거든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만난 거. 근데 그 뭐 내용도 없어. 만났다. 네, 무슨 카페 들어가는 딱 앞에만 하고 내일 다시 합니다. 또 주진우 기자 특유의 그 어구로 제가 같은 기자지만 진짜 너무하네요. 너무해.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조회수 빨라고 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거랑 여러 채널 온 뉴스토마토는 이제 보도로 한 매체니까 뭐 근데 요새가 반나절도 아니고 거의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체킹을 너무 자세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의혹을 받는 이슈들에 대해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도 제가 좀 이례적으로 봤던 거는 어제 반응이 너무 빨랐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네.
디올백 처음 뭐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서울의 소리를 좀 무시했거든요. 그 작년에 11월에 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었잖아요. 뭐 기자가 우리 서민성 기자가 물어봤을 때 아직 보도를 못 봐서 뭐 하다가 이거는 냉큼 보고 입장문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다고 하니까 네. 그 김대남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김대남 전 행정관 이분이 전당대회 때 나경원 그 후보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강원도 후배니까 야 그 한동훈이 예전에 총선할 때 여론조사 돌리면서 70억 드렸는데 거기 쏙 끼어가지고 자기 지지율 뭐 이재명과 한동훈 이런 이미지 조사도 했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유용했다는 거죠. 그 너네가 서울의 소리 한번 써봐. 한동훈 치면 여사님이 좋아해.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즉각 반응했죠. 예, 좌파 매체와 협잡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예, 실망스럽다. 제가 대통령실의 부끄럽다. 의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까지 이제 넘어오긴 했는데 한동훈 대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가시죠. 한동훈 대표가 방금 말했듯이 이정규 기자가 말했듯이 뭐예요? 바로 좋아요를 누가 누른 거예요, 근데? 저기 좋아요까지 너무 잘 나왔네. 뭐 니체가 누른 거예요? 니체가 뭐 니체 맞아요? 니체 누리라고 맞아요. 해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군요 여기. 아, 독일의 철학자 니체인가? 설마 그 지금 보면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여기가 이제 가리키는 게 김대남이라는 보증법, 서울 보증법. 전 선임 행정관이죠. 그러니까 뭐 한 1급에서 3급 정도 되는 네. 나름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고위 뭐 행정직이라고 선임 할 수 있는데 행정관이었죠. 선임 행정직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지금 가 있는 데가 서울보증보험이 3억짜리래요. 연봉이. 차량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괜찮아요. 완전 괜찮은데 네. 이분이 관련한 경험은 전혀 없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거기로 갈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엮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김대남 씨는 전 행정관은 자기는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이 서울의 소리에서 나온 저 보도를 그대로 받아주지 말 것을 호소하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근데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김대남 경력이 없는 자가 서울보증보험에 3억 원짜리 연봉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서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거를 그림을 안 그리고 베길 수가 있나요? 그림을 뭐 제가 그려야 되나요? 왜냐면 본인 입으로 다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다 얘기한 걸 뭘 그립니까? 본인이 근데 그 짜깁기라고 허장성세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허장성세이자 짜깁기였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됐고요. 그거는 아니 본인이 다 그렇게 실토를 해놓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뒤늦게 이제 그거는 내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야,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그 모든 얘기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 리얼타임으로 그렇게 다 지어내서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디테일한 지금까지 들어맞는 너무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한동훈 당시 이제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원 돈으로 자기 여론조사를 했더라. 출마도 안 한 사람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거기다 넣었다. 뭐 이미지 조사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횡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그 당시에 후보가 경쟁자였던 예.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또. 공격합니다. 네. 토론회 때.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물론 이제 이분은 뭐 다른 캠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언저리에서 계속 돌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기 전부터 이미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서부터 이 갈등의 전선은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도 하겠죠, 이분이. 당연히 그런 얘기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천계획 관련해서 이원모 비서관이 뭐 여기에 갔었는데 내가 용인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원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나를 빼냈어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한 걸 볼 때 근데 공천계획 의혹은 지금 이 얘기와는 아주 별개로 다른 데서 또 지금 불거져 갖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또. 맞습니다. 공천 트랙이 있고 한동훈 공격 트랙이 있는 거죠. 이 두 개 그렇죠. 구분돼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도 근데
이 공천 얘기가 같이 연결되니까 여기서 그럼 김건희 여사 그 발언한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뭐 이걸 마치 관여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퍼즐이 맞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결국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그만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뭐라도 하나 감사라도 하나 받으려면은 뭐 여기까지 하고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가 이 업무를 도와줘야지 내가 무슨 자리라도 받지라는 취지죠. 그렇죠. 그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3억짜리. 네.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허투루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감사를 받았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허 무슨 행정관 하란다. 저기 이제 황 무슨 행정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 뭐라고 해요. 예, 네. 아주 친한. 예. 네. 그 이제 옛날에 한참 얘기 나온 그분이잖아요. 황 사장님 아들. 네, 삼부토건 예, 그 예. 라인들. 연관된 인물들. 네, 네. 근데 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 보면은 그 황모 이제 행정관이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처리하지 할 수 없는 일을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게 뭐야 그러면 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뭐야?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퍼즐이 또 맞춰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지어냅니까 혼자? 다 맞는데 얘기가. 이를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능력자인 거야. 그죠? 좋은 드라마 작가. 좋은 드라마 작가. 네, 그 쪽대본을 대화 서사시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쪽대본을 있어. 디테일하게 겁나 잘 쓰시는. 뭐 하나 아기가 틀어맞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김건희 여사와는 연락조차 한 적도 없고 뭐 일면식이 없다는 표현이 있었나 아무튼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는 이제 입장문이 나와가지고 한번 짚어봤고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짓말에 정말 성의가 없는 시대다. 어쩌면 그렇게 다 나왔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성의가 없네 이런 생각을 근데 하니까. 김대란 이분이 오늘 아까 방금 한 11시쯤에 탈당하셨어요. 그 변호인 통해서. 그러니까 입장문이 탈당 입장문이에요. 네, 근데 보증보험은 아직 안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탈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좀 무슨- 감동이 오시나요? 아니, 감동은 없고 무슨 의미냐? 이게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가 뭘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뭘 보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쓰더라도 그렇죠. 조그맣게 쓰고 그렇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썼어요.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건은 굉장히 크게 썼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진심이야 근데 네. 너무 답답하거든. 네, 조선일보 표현으로 왜 대통령실 사람들은 좌파 유튜버한테 계속 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4번 당했다. 그러니까, 제목이. 네. 너네 뭐야? 2번 당해야지. 4번 당하면 돼? 2번 당했어. 알아먹어야지. 이 소리죠. 좌파 유튜버한테 좌파인가? 저는 뭐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좌파 유튜버한테 왜 매번 이러는 것이냐 뭐 이런 투로 막 쓰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걸 활용이라고 해야 될지 반격이라고 해야 될지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의 억울함을 뭐 강변하기에 적절하다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자기가 억울할 만한 소재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공격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좌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공격 사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죠, 우리 그죠. 페이스북 보면 그런 거를 또 잘 하세요 또. 또 네이밍에 또 막 또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공격 사주한 검색 것이다. 때 많이 또 해본 네. 적이 이게 있으니까. 살짝 고발 사주도 생각나면서 네. 현재 고발 사주도 위험하거든요. 더.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합니다. 네. 공격 사주죠. 야 공격 사주 바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잠깐 웃긴 게 저렇게 요즘에 추경호 대표랑 그렇게 사이가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게 국군의 날 사진이에요. 맞아요. 저렇게 셀카를 찍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 사이가 좋을 리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셀카 사주. 셀카를 거? 찍었는데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대표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게 공격 사주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당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윤리에서 이 건을 다루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찰. 그렇죠.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감찰하면 그 결과 나오면 윤리에서 공식적으로 그죠. 다루고 그다음에 그죠. 김대남 씨에 대해서 무슨 뭐 이 뭔가 조치를 이제 취하겠죠. 징계를 하거나 이럴 텐데 물론 징계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루는 칼자루는 그럼 누가 지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게 되는 거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뭐가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한동훈의 손에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용산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이면은 에이 뭐 그거 적당히 약속 대련하면 되지. 그렇죠. 적당히 요 가이드라인 주면은 그죠. 그 선에서 이제 자르고 해야지. 그래서 꼬리 자르기 김대남 씨는 꼬리 자르기 하고 뭐 슬램덩크 분위기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거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서로 못 믿잖아요 지금. 아 이거 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말하면 동훈이가 또 어떻게 할지를 못 믿겠어.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주면은. 그러니까는 저의 상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탈당을 해버리면 일단 윤리로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치고 나온 것으로 봐야 된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설득력 있는. 저도 오전에 발생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왜 보증보험 감사는 안 그러니까 내려놓을까? 저도 막 3억 원짜리는 안 내려놓고 쓸데없이 그런 거나 탈당하고 말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제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남들이 한 15초 정도 생각하면 아는 거를 약 3초 정도 빨리 알아차려요. 야 그거 어마어마하게 네, 겸손하십니다. 아니 남들도 한 시간 조금 지나면은 다들 알아가지고 다 또 기사 쓰더라고요. 아유 우리 또 겸손한 김민하 평론가님의 그 김대남 탈당의 저의까지 짚어주셨고요. 저 아까 했던 질문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한동훈 대표는 참여를 하면 그 자리가 이상해지는 게 분명히 아니거늘 굳이 만찬 자리에서 배제한 이유 보기 싫은 건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정주 기자는 두 개 다 이유가 된다. 표단속도 할 겸 그다음에 나는 한동훈을 고립시키고 고사시키겠다는 메시지의 전방위 표현이다.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렇게 티나게 해도 돼요? 내가 그래도 집권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나 얘 싫어. 나 얘 죽일 거야. 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내보내는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근데 요거는 이제 용화대 쪽은 이제 용산 쪽 물어보면 사실 이거는 어제 이제 국군의 날 그 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제가 요새 이제 영상 자주 찾아보거든요. 영상을 찬찬히 어제 비 왔잖아요. 비 와가지고 이제 오전에 왔습니다. 예, 행사 보면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영상인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두 분이 그 정치에 안 맞아. 후흑학을 못 해요. 표정에 드러나신 분이야. 나 너 싫잖아. 약간 이러신 분이고 정치는 정말 원수도 그죠. 예, 우리 그 옛날에 보면 막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거 보잖아요. 막 정적인데도 같이 와인 한 잔 띵 하면서 오늘 죽이고 막 이게 정치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보통의 경우 그렇죠. 고래로부터 정치는 그런 9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네. 낫장 두꺼운 듯이 해야 네. 낫장이 두꺼워야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투명하세요. 좋게 말하면. 그래서 그 어제도 의전 서열대로 이제 악수를 하시는데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작년만 해도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악수 이렇게 하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목례하시고 어제는 바로 초반에 빠지시더라고. 왜? 누가 봐도 한동훈 보기 싫다는 거야. 인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문자를 씹은 저 녀석 이러면서. 체코 그때 갈 때도 순방 갈 때 원래 뒤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셔요. 근데 이번에도 아예 인사 안 했어요. 뒤로 빠져서. 그러니까 제 말은 영부인이 인사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안 하던 분이 하거나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아니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전에는 잘 하셨거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파동 윤한 갈등 거의 3차 4차 파동 나오면서 이게 불거졌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좌파 매체 유튜버 따위에 어떻게 보면 발끈하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부딪혀버리니까 지금 이제 얼굴 보기 싫다는 사람한테 덕지덕지 또 스토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도 속에서 최종 승자는 한동훈이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점수를 얻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명태균 사태. 우리 제가 레카차 설명 들었잖아요. 앞차 뒷차 받아갖고 둘 다 드러내고 이제 자전거 세운 해픈 투비였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봐 내가 이렇게 공정해. 내가 이렇게 공정한 레카야 이 자식들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페북도 올린 거군요. 그렇죠. 그 김대남 전 행정관도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좌파 매체랑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양쪽에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양쪽의 이 적폐들의 압박 속에서 내가 새 정치야 희망 있는 젊은 정치를 하고 싶은데 팬시한 정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핍박받습니다. 약간 이런 포지션이죠. 심지어 얘네가 나 밥자리도 안 불러. 약간 이런 느낌. 땡큐죠. 그렇습니다. 땡큐예요 이게. 그
방금 이정주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군요. 아 생각 없어요. 밥 먹다가 얼굴 일그러져 버린다니까요. 아. 그 자신이 없으면 안 먹어야 돼. 아. 예. 그거 동의하세요? 아니 미스터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게 보통은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도 이런 건들은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데미지가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데미지가 있어도 컨트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령 사실 김대남 씨 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뭘 그걸 또 득달 같이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영 논리로 보면 진영 논리 참 안 좋아하고 진영 논리가 나쁜 건데 그러나 현대의 여의도 정치는 어쨌든 진영 논리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작동하는 걸 근거해서 그렇죠. 그 진영 논리로 보면 이런 거는 일단은 용산하고 여당하고는 코드를 맞춰야죠. 합을 맞아요, 맞춰야지. 맞아요. 입을 맞춰야지. 코드를 맞춰서 일단 김대남 씨는 이상합니다. 요거를 전제로 움직여야지 그렇죠. 사실 여당하고 용산이. 맞아요. 야 꼬리 확실히 자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전 짜자 이렇게. 나머지 얘기는 물밑에서 한동훈 대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이게 뭡니까? 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뭘 하고 동훈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이렇게 동훈아 미안하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얘기가. 절대 그럴 일 없을 걸. 그래서 절대 그럴 리가 네.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의 싸움은 전 국민을 향해서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저 이렇게 싸웁니다 뭐 우리 이러면서 사이 정말 나빠요. 네. 이 형이 밥도 안 불러요 이제 네. 밥자리도 안 불러 이 소리 하는 뭐 거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뭐 두 분이 싸우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데미지의 관리가 안 돼요 이러면은 맞습니다. 이러면은 네. 한 대 맞고 예를 들면은 제 게임식으로 얘기하면 데미지가 한 50 정도 들어갈 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500 그냥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돼. 이러면 황당해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이제 이 추경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들만 불러가지고 밥 먹는다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 뭘로 어떻게 비치냐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 소위 이제 언론에서는 뭐 친한계 의원들이 어쩌고 뭐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친한계 의원이래봤자 많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없어요. 예,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원내에서 별로 파워가 없는데 원내에 사령탑하고 상위원장들 다 그 상임위 어쨌든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그죠. 그런 이 중진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불러가지고 거부권 행사한 날 오늘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네. 치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지역화폐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거부권 행사한 날 불러가지고 밥을 먹는다. 명분은 국정조사를 대비해가지고 항상 국정감사. 이렇게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를 또 잘하시는 국정감사를 거군요. 아, 또 하고 이거 너무 네. 또 저희가 드러나네. 국정조사 하고 공청계의 싶구만. 국정조사 하자 이거네요. 요새 너무 국정조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 국정조사인지 국정감사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에 국정감사 할 때 보세요. 뭐 그게 그겁니다 이제 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뭐 차이도 없을 거예요 이제. 거기엔 동의.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국정감사 때는 다 이렇게 한 번씩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불러서 먹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대통령이 직접 원내 사안을 직하라는 모양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당 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형태가. 네. 그죠. 근데 요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싸움을 하려면은 저 같으면은 따로 예를 들면은 저도 그러면은 추경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따로 또 밥을 먹는 자리를 또 만든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통령님하고도 이분들하고 만나고 저도 만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이 소식이 이제 맨 위에 이제 좌파 유튜버하고 좌파 유튜버한테 내보내 나가겠다 크게 있고 그 밑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도 제끼고 밥 먹는다 이게 있고 그 밑에 한동훈 대표는 원외위원장들 모아가지고 또 밥을 먹는다더라 이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동훈 대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원내에서 지금 겨뤄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는 또 원외위원장들이라는 분들은 뭐예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 떨어진 분들 다 모여보세요. 성토대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이 걸기대회하고 이 여론 조성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뭐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근데 실제로 자기가 좀 현재 자기가 가진 거는 여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랑 직보가 되는데 계속 통화가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전혀 안 된다. 한동훈 대표가 매번 추경호 대표한테 물어본다. 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주위에서 다들 그런다잖아요. 그냥 연락을 좀 하시라. 그런데 절대 그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대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안 해주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OAK님께서 중도에서는 한 대표가 좀 이거 그대로 읽어도 되나요? 바보 같아 보임. 저 양반은 대체 뭐하러 대표하는 거임이라고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도 제대로 못 짜고 반격을 한다고 하는 전략도 제대로 못 짜고 실제로 자기의 뭐 슬로건이나 아젠다도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형께서 한동훈 대표의 형께서 너무 못하시는 게 많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즐길 정도까지 되나? 즐기면 안 되는데 한 대표 즐길 땐 아니야. 근데 괜찮다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게이트들을 거예요? 즐기시면 돼요. 아. 즐기시면 돼. 근데 의료 파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후다닥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의료계 지금 증원 문제 있잖아요. 전공 이 문제는 결국은 행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나서가지고 뭐 내가 뭐 전공인 누구 만났네 이거 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한 수를 더 내다보고 좀 산처럼 가만히 있으시면 돼. 가만히 있다가 독박을 이제 윤석열 성이 이제 끝까지 쓰고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그때 나서는 게 타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독박 쓴다고 그때 나서니까. 윤통이 이제 그 벼락으로 떨어지는 윤통이 멱살 딱 잡으면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서 계시는데 이 사람 밀면서 막 자기 내가 독박 제가 쓸게요. 네. 막 이런. 그 이재명 대표는 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어차피 돌아올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기다릴 줄 몰라요. 타이밍을 못 보는구나. 잽 던지고 빨리 스텝을 밟을 줄 알지 기다릴 줄 몰라요. 근데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하기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지율을 한번 보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최근에 지지율 보면은 최근에 이제 뉴시스에서 이제 나온 조사입니다. 근데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반도 안 돼요. 저런 걸 보면 곧 있으면 조국 대표한테 따라잡히겠네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있고, 김문수 대표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상당히 높네요. 저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김문수 지금 장관이 들어왔잖아요. 네. 웬일이에요? 저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찐윤, 윤심을 받을 만한 주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고. 웬일이야? 제가 들었어요. 태극기들한테. 야, 저기에 또 이제 휘말리면 안 되는데. 네. 벌써 이건 얼마나 누가 제일 제가 봤을 때 정말 의문의 한 10회 정도 오세훈. 김문수한테 지금 저렇게 한 번에 당했잖아요. 그러게요. 네. 나름 이제 대안 세력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려는 노력을 가상하게 보이고 있는 양반은 2.9밖에 안 나오고 김문수가 4.3.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차피 한동훈 대표랑 표가 겹쳐요. 그렇습니다. 팬시하고 좀 젊은 그렇죠. 한동훈. 예, 내가 젊은 대안이다. 예, 그렇게 겹치는 거고.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게 한동훈 뒤지는 건 알았어도 김문수 선전하는 거 아셨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이 한동훈 대표에게 실망한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도 같이 지지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한 갈등 불거지고 이러면서 지지층의 균열이 일어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을 당분간은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는 층도 많이 생기고 네. 대권 주자를 누구 지지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중도에 가까운 어쨌든 이 지지층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것이고 이 대권 주자 지지하는 어떤 응답에서는 그나마 남으면은 남아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한 한동훈 지지층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누구 지지하냐의 문제에서는 요새 김문수가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다. 진짜 그렇군요. 있다니까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웃으면 들었어요. 안 되는데. 정말 유주얼 서스펙트 같아도. 어떡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진짜 이건 언제 제가 꺼진 봤을 때 불인데. 바다에 버린 불도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와.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땐 쓸 수단이 이제 마땅치 않은 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저렇게 하고 나는 참 이렇게 전국 운영을 이렇게 하는 권력은
처음 봤는데 아무튼 대통령은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떤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다른 수단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국회의원들에게 현역 의원들에게 어떤 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맹점들이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이슈 파이팅의 방식과 그 소재가 굉장히 뻔해요. 뻔하고 굉장히 즉자적이에요. 예를 들면 대응하는 수준이지 자기가 이렇게 창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한동훈 의제야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금투세 그 뻔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야 이게 개미들이 좋아하는 이슈니까 한동훈이 들고 나왔거나 뭐 이런 수준의 얘기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 한동훈의 이슈가 뭐가 있어라고 할 때 아 한동훈 특기 있잖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하는 거, 조국 대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설명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유효하지 하지 않고. 않죠. 그렇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 파이팅을 가지고 사실은 요 공백을 좀 채워가면서 아까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채워가면서 이 난국을 얘기해야지 말아야 될 거는 자제하면서 그 빈 공간을 요걸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지금 그걸 못하니까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니까 왜 한동훈은 분명히 지난번에 제3자 추천에 최상병 특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왜 무시당합니까? 이런 얘기로만 계속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까 댓글에 쓰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보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비판을 하신 겁니다. OAK님 바보 같다니. 본인은 지금 굉장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저 정도의 댓글은 정말 양호한 댓글. 왜냐하면 저분이 기대를 하신 분이에요. 그나마. 저게 한 대표를 처음부터 믿지 않은 태극기 찐윤들은 처음부터 이 새끼 이거 옛날부터 법무장관 줄 때부터 배신할라 했다 뭐 이런 식의 성토가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누가 지적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고 예측 가능성.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표현을 전 예를 단기자 들면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던 시절 때 MB를 만약에 지금 다시 데려온다면 그렇지. 얘 분명히 삽질할 거야. 분명히 강 팔 거고 땅 팔 거고. 아니 MB가 무슨 AI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도저 거기에 뭐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네. 하고 싶은 게 있다는 대한민국을 거죠. 공사판으로 만들 거다. 근데 거기 예측 가능함에 동의하는 사람이 뽑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땅 파겠어요? 이분은 분명히 뭐 안 무너뜨릴 거야. 안 무너뜨린 대신 예. 뭔가 자꾸 공동체를 만들어. 뭐 시민사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뭐 낡은 집 놔두고 약간 그게 예측 가능해서 옳든 그러든 간에 네. 그런 화살표가 안 보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뭐지? 이거 셀카 찍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얘기가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없다는 거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재밌던 것은 그렇게 윤석열 대표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나 왜 그러니 네. 윤석열 아니, 대통령을 지금 당 대표예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총재. 총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김문수 지금 장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열을 내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좌파 유튜브라고 막 대놓고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를 이렇게 노린 표현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보면 문재인이랑 한패다라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문재인 너 나랑 작업 한번 하자. 작업 한번 하자 그거 네, 신세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도 막판에 안 건드리다가 건든 것도 그런 소리들이 너무 듣다 못 견뎌서 그죠. 한 거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승하기 위해서 거 봐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알고 보면 다 좌파 세력들이랑 연결된 사람들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 있죠.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거기서 하나 더 하면 자기 본인 뭐 이모부가 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모부가 어쩌니 뭐 장인어른 실제로 민주당에 입당하고 옛날에 탈당하셨으니까 충청도에서 하려고 막 그런저런 막 얘기에 시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야, 너 나보고 좌파라며. 나보고 좌파라더니 니들이 좌파라고. 그랬잖아. 몇 번째 좌파라고 저러는 거야. 붙어먹어서 몇 번 한 거야?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당하네 이런 식으로. 제 입장에서는 가소롭습니다. 나도. 가소롭다. 진정한 좌파가 보기에는 가소롭습니까? 가소롭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진정한 좌파가 아니라 양심적 좌파였다. 참, 그렇지. 자중들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데나 좌파 그러고. 그러니까요. 지금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좌파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좌파입니까? 이거는?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아직도 신세희 그 포스를 좀 믿거든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 이제 지금 좌파성이 좀 있지 않나요? 좌파의 개념이란부터 지금 네. 다시 잡으려고 지금 그 좀 시간이 당황하셨어. 걸리니까 시간 많이 걸려. OX 맞다 아니다만. OX 아니, 세모. 기본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수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지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OAK님이 이정주 기자님 오늘 전남 재보궐 얘기도 해주실 거냐고 그죠. 그러는데 조금 정확하게 이따 영광. 조금 이따 영광. 예, 네.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내려갑니다. 내려갈 거고요. 나중에 더 재밌게 할 텐데 그래도 잠깐 얘기 조금 이따 얘기드릴게요. 합시다. 판세.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누군가가 보기에는 심지어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만들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더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꽃놀이패라는 표현까지 써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둘 다 피해 입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지 컨트롤이 안 되면은 결국은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사실 제가 이 김대남 씨 관련 건을 지금 건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사실 그거를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진영 논리로 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진영 논리에서 이 건을 그렇게 소화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산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가령 아무리 한동훈 대표도 사실 김대남 이 전 행정관에 관련된 이분이 막 얘기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예를 들면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이 사건의 전말의 일부는 어쨌든 확인되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당내 사안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윤리를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이분이 탈당을 해서 이제 안 하겠지만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 안 하겠지만은 실효적으로 못 하겠지만은 탈당 안 했다 쳤을 때 그냥 쭉 했을 때 만약에 어느 정도 나왔다. 김건희 여사도 일부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 텔레그램 주고받고 한 것도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일정 부분 개입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 그러면 세상에 공개할 거냐?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어쨌든 요까지만 하되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도 있지만 우리 전체 진영이 어쨌든 이 좋을 게 없는 부분들은 이게 자를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검사 시절에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네. 안 해본 것처럼. 네. 따지면 다 죄예요, 사람은. 그죠. 맞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네. 갑자기 홀리해졌어. 네. 오늘 처벌하는 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렇습니다. 이거를 검사가 정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사람의 인생은 다 죄인데. 기소의 권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비아냥대면서 하는 얘기지만 네.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텐데, 근데 이거 그래 그 용산이 그래 아마 당은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이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못 믿으면은 서로 못 믿으면은 그러면 서로 하다가 이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까지 자르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서 용산에서 뭐 하나 꺼내고 나 여기까지 자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더 꺼내야겠다. 이렇게 되는구나.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 사안에서 불리한 뭔가를 꺼내고 점점.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지금 이런 분위기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또 슬쩍 꺼내고 어허.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한 얘기 있죠. 텔레그램 더 꺼내면은 우리 다 망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멸의 길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 이게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경향성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시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시간은 한동훈 대표 편인 것도 맞는데 그 결과가 뭐 이 한동훈 대표의 행복으로 귀결될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피투성이 둘 다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승자와 패자가 정해진다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겨서 뭐 합니까? 지금 대통령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면 다 말짱 도루묵인 것 그렇죠. 같은 그런 그렇네요. 판인데. 피투성이 승자는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의원하려고 못 들어온 게 됐다고. 아니라 대통령 하려고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 거의 계속 핵심 키워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원내에 한동훈 대표의 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손에 꼽게 되잖아요. 우리도 다 실제로 그 아는 소문 났더라고요. 사람들이죠. 근데 보면 자세히 이렇게 그 멘트들을 읽어보면 원외 인물의 멘트가 제일 세요. 이를테면 김종혁 그죠. 위원장 같은 경우. 어제도 뭐 백분 토론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친한계 의원들의 신지호 신지호 그다음에 또 누구 장동혁 이 정도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기류인데 우리 예를 들면 김종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늦었다 실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원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측 원외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원외가 문제다라면서 신지호 뭐 예를 들면 전 의원을 대표적으로 욕하긴 하던데 굉장히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동훈 대표는 원외들이랑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게 나는 누구랑 편먹을 테니까 우리 한번 겨뤄보자라는 전선을 너무 대놓고 긋는 형국인 것 같아서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전혀 그 같이 그냥 우리 함께 피투성이가 돼보자 이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사과를 안 할 거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사과를 권유할 사람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할 가능성이 근데 지금 뭐 이 없나요? 신지호 부총장이라 이런 분들이 뭐에 대해 사과라는 거예요? 김건희 대통령. 그러니까 예. 김건희 대통령 또 맞죠? 시작이네. 또 맞습니다, 시작이네. 맞습니다. 나 김건희 진짜. 여사가 대통령이 맞죠? 야. 아니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위? 디올백, 어. 도이치모터스, 뭐 공천 개입. 지금 뭐가 많이 나와서 거기서 네. 멘트들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디올백 사과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투긴 해요. 근데 사과를 해야 된다면 디올백 먼저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불기소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네요. 검찰에서 맞아요. 불기소하기로 했다라는 수사심이 방침이. 끝나고 예, 예. 다 오죠. 우리 심우정 총장님께서 밤낮 없이 고민하시다가 불기소해야겠다라고 결정을 예상대로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그 용산 쪽의 친윤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지호 그 부총장이 말한 사과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여기 칼침 놓으려고 이건 억지 논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칼침을 놓으려고.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사과를 받으면 그러니까 사과를 받았을 때 뭔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전제는 우리가 대전제가 사과를 하면 상대가 용서를 해주고 그 분노가 가라앉아. 그 대상은 국민들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중도층. 뭐 어차피 태극기하고 민주당 빼니까. 그러면 그쪽에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과 이꼬르 죄송하지만 저 끝단에는 지지율이잖아요, 결국은. 호감도를 높이다 이건데. 얻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이 용산 쪽에서 뭐냐면 현재 이 방식에서 사과는 뭐냐면 구속대란 소리라 지금 구속대란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의 이 실기라는 게 아까 김종혁 그 의원 말이 위원장. 맞는 게 위원장 말이 맞는 게 용산 이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과 타이밍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밍은 아이고 그 하랄 때 하지 그럼 그때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쪽 말은 그러니까 그 공방하지 말고 들어봐 이 소리예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아 맞다. 그리고 건희 저기 여사님께서 한다고 하긴 했었다. 네, 총선 근데 때. 지금 그 뭐 거짓이든 아니든 간에 어. 속만 모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네네. so what anyway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사과해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져보자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잘못 자칫하다가는 사법 리스크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미 걸려들었지만 그걸 인정하면서 과거에 탄핵 수순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그 사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빡빡 우기다가 나중에 뭐 태블릿 나오고 뭐 나오고 하니까 대국민 사과하는 사람들 그때는 야 잘못했네 감옥 들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과는 자기가 그 불분명한 빨리 사과. 우리도 기사 잘못 썼을 때 반장님한테 빨리 사과.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다시 썼는데 이미 송고 다 되고 아까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왜 사과 그랬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심할서를 써야 돼요. 이제 그때는. 그렇습니다. 예, 사과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고 이정주 기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답답함을 그렇다더라. 토로하더라고요. 이거는 억지 논리다. 억지 논리다. 예, 상대가 받을 수 있는 걸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뭐 든든한 검찰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불기소도 할 건데. 그래서 사과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안 하고 넘어갈 거잖아요. 아니 저 평론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혁 위원장과 같은 네. 입장. 근데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일부가 이제 요구하는 건 그런 거죠. 뭐 독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뭘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도 그렇고 보수 유권자층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보수 세력을 끝장내라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 그죠, 대통령을 한번 탄핵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정신을 차리게 해봐라. 설득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뭐가 됐든 간에 좀 해결을 해봐라. 아 맞습니다. 좀 해결을 해라 이거를. 이걸 왜 못 알아듣죠? 네. 요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요구에 대해서 네. 한동훈 대표든 당이든 간에 응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쵸.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가령 독대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독대를 해서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러저러한 것들을 뭔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곧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야 할 수가 있어야 그죠, 되고. 그죠. 그게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사과를 한다 이러면은 또 막 이제 좀 속된 말로 광을 팔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여당이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용산도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죠, 김건희 여사가 사과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를 하고 다녀야 그래야 이제 보수 지지층도 지금 국민의힘 이 정당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그래야 뭔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니까 조금 그래도 나아지려나? 그리고 기대감을 다시 회복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용산이 꿈쩍도 안 하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뭐 독대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번은 날이 아니고 너는 왜 그걸 언론에 얘기하니?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는 넌 불순해 뭐 이렇게 가고 둘 중에 네, 그리고 무슨 그 사과를 얘기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불기소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지금 깔끔하지가 않았잖아요. 최재형 그쵸. 목사 수심이 그쵸. 때문에 그쵸. 엇갈렸죠. 네. 깔끔하지가 않게 된 데다가 2심 선고가 이제 손모 씨에 대해서 이제 방조 혐의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렇죠. 이게 무죄가 나왔으면은 또 깔끔했을 텐데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또. 깔끔하지 않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는 그랬어. 사과하기가 뭔가 사과 타이밍을 얘기하기가 이게 애매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또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당한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한테. 그러니까 이건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뭘 요구해도 안 주니까 이제 막 화만 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일단 덮어놓고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뺨을 그게 때려주고 막 싶었다. 친한계들이. 뭐 거기다가 선거에도 내가 선거에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막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건데 또 그걸 빌미로 또 이제 또 용산에서는 거봐라 이렇게 하니까 불충한 놈 그럴 줄 알았다.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속이 정말 궁금한 게 국군의 날 어제 이제 네. 임시 공휴일이 돼서 이제 2년 연속 시가 행진을 했잖아요. 근데 되게 정말 이례적이죠.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거 봐요. 저렇게 저는 사실 저런 장면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40대긴 하지만 저게 5년에 한 번씩만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크고 나서는 그죠? 근데 이제 2년 연속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기사들을 보니까 흡족한 미소 이렇게 하고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귓속말 하면서 되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저런 행사에 저렇게 저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나오는 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머릿속이 궁금해요. 누가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는 누가 하자고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저게 이거를 79억이 들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퍼레이드를 누가 매년 하자고 그랬는지가 대단히 궁금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잘 봐야 돼. 이것도 수의계약 했을 수 있어요. 행사 그 21g 이런 애들이 예. 그 지방에 있는 도배 뭐, 백지하다가 이제 군 행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군납 비리가 원래 제일 큽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모양새를 좀 만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국방과 안보에 신경 쓴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거하고 국방 안보가 무슨 상관이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솔직히 얘기해서 완전 그렇지. 근데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는 2년 연속 79억씩 들으면서 귓속말 저장이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예요 이 사진? 예? 이 사진 찍은 사람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불충하다 불충해. 구도가 거꾸로 해야지 왜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정말- 지금 귓속말을 정말 불충한 합니까? 아니 사진이다. 이게 현실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 권력의 현실. 바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진 찍은 사람한테. 대통령실 제공 사진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 불충한 이거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압수수색해서 누군지 확인해야 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거 왜 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방산에 도움이 된다. 무슨 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이 무기 그러니까 현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꽁꽁 숨겨놓고 이거 퍼레이드 할 때만 꺼내가지고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쇼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발사 실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걸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이해도 안 아. 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근데 방금 사진은 2년 전 사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거 찍은 사람은 빨리 아까 이종섭 장관이 뒤에 있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 사진 찍은 사람. 그렇네요. 그분이 뭔가 근데 알리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요? 또 충심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도인지 구속 수사를 한번 해가지고 예, 음모론을 한번 펼쳐보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전에 제가 그래서 뭐요? 저거 그 지금 취재 중인 사안인데 네. 제가 그 장윤선 편의점 가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살짝 그 진행 중인 뭐 저희 아니 이게 이제 잔불이 다 꺼진 줄 알았더니 공천 개입 문제가 이거 계속 취재하고 있었잖아요. 이정도 기자는. 제가 뭐 거기 가서는 이제 예고편만 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그 텔레그램 같은 문자를 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자가 결정적인 그 기사를 완성하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공천에 의혹. 개입했다는. 그 나중에 밝혀지면 알겠지만 그 당사자도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측근이에요. 누가 봐도. 뭐 이번에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는 어떻게 보면 측근이라보다는 증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딱 들으면 여사 측근이네. 이거는 픽스가 됐고, 픽스가 됐고 충청도입니다. 아하. 충청도. 네. 그리고 픽스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뭐 경선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략공천 말고 2인 경선, 3인 경선 뭐 여러 가지 이 형태에 이제 개입을 해서 네. 뭐 오더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문자가 있는데 아하. 그 문자를 이제 제가 그 텔레그램처럼 지금 백방으로 구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그 설득하고 있어요. 괜찮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그게 뭐야? 혹시 이 정권이 뭐 민주당 가거나 아니 내가 보니까 현재 봤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 계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여하튼 킬한 상황인가 보네. 그 양태상으로 보면 김건희 그쵸. 여사가 뭔가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킬 이래가지고 결국 네, 공천 전 안 되신. 결과적으로 또 이것도 레카차 한동훈의 승리예요. 네, 오케이. 그런 시나리오에서 제가 뭐 대단한 기사로 말씀 못 드리는데 뭐 말하자면 이제 불능미수 그래서 나는 저쪽에 돌을 던졌지만 알고 봤더니 돌이 저쪽으로 간 거면 오른쪽으로 가서 해결이 된 사례인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 양태는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저는 텔레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 제가 봤어. 봤는데 이제 구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심지어 이정주 기자가 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봤어요. 우리 이정주 기자는 또 본 것으로만 기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저희가 또 기사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그래서 네. 조만간 네. 그 문자 메시지를 구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털어보도록 네. 하지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장 뭐랄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우리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등 이른바 민주진영 좌파 진영의 얘긴데요. 이른바입니다. 근데 우리 그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미래 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는 지역에 말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11월 위기설이 지금 일고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11월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서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나온다면 뭐 100만 원 이상 뭐 유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공고한 지위가 흔들릴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건이 똑같다는 전제에서?
지금 지위가 흔들리려면은 일단 이게 뭐 확정 판결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1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검사가 놈들! 짜깁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쿵 저렇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부당하다, 수사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하겠죠. 음. 그런 주장을 하면서 요 간극을 메꾸면서 뭔가 이제 2심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뭔가 지위가 흔들리려면 당내 그 반대쪽에 있는 어떤 세력이나 누군가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들고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반대편에서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있나요? 요즘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우리 저희 스물스물 이렇게 나왔죠. 나오시던데 그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이재명 편이십니다. 그렇죠. 검사들이 나쁘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저는 지금 간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지금 분위기를 좀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위기가 좀 온다 싶으면 뭔가 그때 이렇게 불뚝 솟아오르실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설 만한 분들도 확정적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 정말 이건 안 된다 대선에 못 나가는 게 거의 99.9%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가자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민주당에는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서는 그림은 아무도 그리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민주당 요 구도로 일단 뭐가 나오든 간에 계속 가긴 갈 텐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닥친다는 것에는 약간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11월에 두 개의 결과 나오니까. 그렇죠. 판결이 2개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재보선 결과가 지금 고약하게도 하나라도 내주면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지금 마치 호남에서 하나라도 내주면 지금 뭐 이 언론에서 이제 그렇죠. 아유, 우리가 또 얼마나 뭐 호들갑 잘 떨어요. 호남 민심이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돌아섰다 막 이러면서 또. 조선일보가 일단 일면에 깔고 시작했죠. 사실은 꼭 그럴 거냐도 사실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일반적인 유권자층에서의 이제 의문이나 이런 것들은 커질 수가 있겠는데 당내의 어떤 그 권력의 역학상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공고함. 고개에 흔들릴 수는 없죠. 지난 총선도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공천이 다 그렇게 된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 김민아 평론가 설명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호남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거의 목숨 걸고 그쵸. 임하고 있는 걸 텐데요.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그 포인트는 총 3개로 보시면 되고. 3개나 있습니까? 현재 판세는. 이정주 기자, 김은아 네. 기자가 포인트 많이 집어왔네. 제가 보니까 제가 또 영광 통신원들에게 돌렸더니 그렇지, 통신원들 있죠. 그 우리 저- 여기서부터는 그냥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할까요? 저는 늘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말 쓴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어떻게 뒀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뒀어? 어떻게? 어떻게 뒀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조국이가 잘하냐? 재명이가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너희들 맨날 와갖고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매일 네. 듣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포인트는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첫 번째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원사이드 게임이었거든요. 우리 보통 지역위원회라고 하잖아요. 당에 이제 그 사무실 있고 조국 혁신당은 영광에 지역위원회가 없어요. 그죠. 사무실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른바 풀뿌리.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뿌리가 사무실이 없다. 베이스 캠프가 없는데 지지율이 붙었다는 거는 이건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그 거예요. 지역 사무실 가보면은 그 지역의 유지들 뭐 어르신들 와서 다 커피 타 먹고 그렇죠. 네. 자기 집처럼 이렇게 사랑방처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정치라는 그렇습니다. 거는. 근데 길바닥에서 가면 서로 커피 마시면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없다는데 그런 조직한테 지지율이 지금 붙었다.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뭐 한 1, 2% 차이. 이거 자체가 원래 원사이드로 초반에는 20% 차이 10% 이상 차이 난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었거든요. 그걸 깬 거예요. 이거 자체가 승리한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이게 왜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235개가 넘는데 일개 군수 선거가 왜 일개가 아니게 됐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딴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여기 선거에서 원래 저도 큰 타격은 없어야 돼요.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호남 선거예요. 호남. 예. 그러니까 이게 호남에서 호남이 참고로 지도 보시면 영광의 최북단이에요. 영광하고 붙어 있는 게 고창입니다. 그게 전북이야.
전남에서 전북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거든. 그럼 호남이 또 북부와 남부가 또 정서가 달라요. 그 얘기를 호남 사람은 다 해요. 네, 저기 전남 완도, 진도, 목포 이쪽하고 이쪽 영광하고 또 정서가 달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여기는 찐이죠. 그러니까 전남이 훨씬 찐이에요. 네, 전남은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북에는 그래도 국민의힘 조직들이 좀 있는데 전남에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북부와 여기 딱 겹쳐지는 이런 지역이고 예전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저희 순천 곡선 당선됐잖아요. 거기가 왜냐면 화개장터, 영호남이 교차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당선된 거지. 그걸 행정구역상으로 전남이 당선됐다? 이거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이정현 대표가 완도에서 당선된 인정합니다. 인정. 근데 순천 물론 아니야, 대단하죠. 인정해. 대단한데 그걸 가지고 전남팔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아하. 네, 좀 더- 전남팔이. 네, 제가 그 네이티브로서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이티브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해드리면 이 영광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영광이 이 바로 전에 그 정치작업보로 날아간 군수가 강종만 군수라고 무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무소속으로 네. 되는 데니까 저도 되는 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은 뭐냐면 영광이 지금까지 군수가 3번이 무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선거법 날아가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번 정도 이 영광은 일관성이 없는 투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남의 정서가 괴를 관통하지 않아. 한 번씩 튀는 게 나오거든. 원래 TK랑 뭐 호남 쪽이 사람들이 지역주의라고 욕할 때는 야 너네는 짝대기만 꽂아도 되지 않니? 라고 했는데 영광은 짝대기 꽂으면 쓰러져. 그 어딜 짝대기를 짝대기도 잘 보고 꽂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무소속이 지난번에 570표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래서 원래 좀 튀는 지역인데 해픈투비 이번에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그 분위기 속에서 네. 어쨌든 붙어가지고 무소속이 당선되듯이 네. 조국혁신당이 당선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지난번에 무소속 당선됐으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뭔가 악재가 있어서 뭐 후보가 안 좋거나 블라블라 해서 혁신당이 됐구나. 지난번 선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해석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이게 그쵸. 꿈보다 해몽으로. 그쵸. 예, 이제 우리가 보수 난리 칠 언론들이 거 아니야 우리. 야 호남의 심장에서 뭐 꽂혔다 이재명 이렇게 그렇지. 쓸 거란 말이야. 이재명 헤드라인은. 망했다. 그렇죠. 네, 눈에 그래서 선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두려운 거야. 아하. 이재명 대표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 뭐 뒷단에 제가 말한 뭐 지금 네이티브에 저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겠어요? 뭐 전남의 최북단과 뭐 고착 이런 됐고 호남이 뚫렸다 이것만 전남이 보이지. 좋네. 끝. 그치. 이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제일 두렵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보다는 인식이 두렵잖아요. 인식의 게임입니다. 그 인식을 정치는. 두려워하는 민주당 입장이 이해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력전 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하면 조국당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설명했는데 예전에 그 영국 도보협에서 철인 3종 경기 하잖아요. 그때 안개가 낀 날 탈락자가 겁나 많대요. 왜? 목적지가 안 보여. 그럼 사람이 실망하게 돼요. 수영하다가 여기 죽자 그냥 저 구조대 주세요. 그래갖고 나가. 근데 사람이 목적지가 보이잖아요. 끝까지 수영합니다. 이게 인간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선출직이 없어요. 첫 선출직. 그게 군수든 동장이든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그런 그리고 게 12명이 중요하군요. 비례잖아요. 네. 이 위성정당과 지난번에 1대1 구도 여러 가지 뭐 공천파동 이게 겹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이 또 다른 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운이 다음 선거 때 따른다는 보장이 있나요? 네. 없어요. 정당은 무조건 지역구 선출직을 뽑아내야 돼. 네. 근데 아주 작은 불꽃이지만 영광군수 선거에서 이겼다. 그것도 민주당의 안방이라고 상징하는 서울도 아니고 그곳에서 인구 전체 투표한 사람 4만 5천 명. 그 투표율 70% 2만 8천 표 나와요 거기. 14,000표 갖고 싸우는 그 지역에서 이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야. 오, 그 희망의 불꽃을 가지고 12명의 의원들이 우리는 노를 갈 수 잡고 있다. 있다. 예, 자강으로 가자. 가자. 예, 요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렇군요. 도보협의 저 끝단에 마지막 불꽃. 당신들은 이제 도착할 1km밖에 안 남았어요.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 이기면 그게 보이는 거고 지면 안개가 끼는 거야. 망망대해서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많이 따라잡긴 했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파만파님이 말씀하시길 투표율이 낮은데 조국당이 될까요? 일파만파니 이제 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원래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이 50%입니다. 영광군수 기본이 70%예요. 야, 그 70%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네. 근데 왜 투표율이네요? 인구수가 줄니까 네. 투표율이 높아져도 투표 전체 수는 줄는 거야. 아. 예, 원래는 3만 표 갖고 싸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투표율은? 2만 8천. 투표율은? 예, 2만 6천. 그래서
14,000표 따면 이기는 게임인데 아하. 예, 민주당 당원이 형식적으로 10,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4,000표 따면 이겨. 야 민주당의 그게 어마어마하네. 역시 예. 호남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갖고 민주당 사람들이 제가 만났더니 네. 뭐 어디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네. 막 당원이 10,000명이라면서 막 뭐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그럼 지난번에 왜 줬어요? 네? 4,000표만 따는데 왜 500표를 줬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밥 먹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 당원도 너네 안 뽑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해석이 그렇게 되죠. 지난번 500표를 줬는데 그래서 실제 제 취재 결과는 그 가입된 당원은 종이에는 10,000명이고 활동 당원은 4,000명. 그리고 꽤 40%면 꽤 된다. 그리고 4,000명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아하.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우위인 건 맞고 조국혁신당이 치고 올라와서 약간 골든 크로스 됐다가 최근에 네거티브전이 벌었어요. 요즘 네. 네거티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제는 이제 주철현 저기 민주당 최고위원한테 고소 고발 지금 들어갔거든요 오늘. 예. 그래서야 부산에서 그 후보 단일화 하겠나?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약간 네거티브 전으로 이제 적과 경쟁자 아까 말한 제가 지금 적으로 약간 네. 창끝을 돌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어요.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이 당들 봤을 때 네. 너네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우리 이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는 이제 그 이른바 그 민주진영의 네. 뭐랄까 같이 피투성이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있을 네. 수도 있다. 지금 내전 상태예요. 양쪽이 양태가 다를 뿐이지 약간의 내전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내전이 훨씬 심해. 그지 않습니까? 여기 내전은 거의 수도를 이제 탈환하는 내전이고 이쪽 여기는- 내전은 뭐 그냥 뭐 거의 뭐 알겠습니다. 지방 내전이죠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 뉴스 뒷담에서 봐야 될 상황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찌할까일 것 같아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김민하 평론가가 이제 나름 재현한 대로 그리고 이정주 기자가 팁을 준 대로 우리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한다면 그래도 좀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뭐 XX 마이웨이를 갈 것인가가 궁금한 상황이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그래도 내가 꼭 봐야 될 부분은 여기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뭘 재보선 네 곳 갑자기 중에 네? 어디 여기는 좀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인천 뭐 강화 부산 우리 한동훈의 그 영광 미래와 곡성. 함께 이 지역은 내가 좀 관심 있게 본다. 다 중요하죠. 네, 다 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네. 아 정말 끝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 영광에서 이제 진보당이 몇 표 나오실지 또 가서 지금 당원이시죠? 진보당이요? 네. 제가? 아닙니까? 이거 압수수색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정주 기자 압수수색합니다 오늘. 압수수색하고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구속 진보당 아니셨어요? 구속수사 한다 진짜. 제가 나무 잘못 이거는 진짜 어디부터 또 설명이 될지 이런 네,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탈당하셨나? 이제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원수 시간입니다. 원수 시간입니다. 그러시구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